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강남 삼성동 월드타워 10월 8일에서 12일 청약신청 100% 추첨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실속 있게 도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강남 삼성동의 삼성 월드타워라는 아파트가 분양 아닌 분양을 합니다. 분양 형식은 한국감정원 시스템을 통한 청약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른바 캠코에서 전자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서 아파트를 내놨습니다. 삼성 월드타워는 1997년에 입주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거래가 없었던 한동의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거래가 없었던 이유는 이 아파트 소유자가 단 한 명이었기 때문이죠. 모든 세대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살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규모는 지상 11층에 46가구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를 부동산 자산 운용사 이지스가 420억에 사들였어요. 이지스 자산운용은 국내 최대 부동산 운용사입니다. 2019년 말 기준 32조 규모의 누적 자산 운용으로 거침없는 성장세를 이어왔습니다. 부동산 자산 운용사가 그렇듯 디벨로퍼 같은 영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디벨로퍼는 말 그대로 부동산 개발업자를 뜻하죠.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을 타겟으로 정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진흙 속의 진주를 캐내게 됩니다. 더불어 사모펀드를 통해서 여기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알토란 같은 수익을 배분해주죠. 사모펀드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펀드와는 정반대 개념입니다. 49인 이하의 사람들이 모인 비공개 형태 펀드죠. 투자자들이 개모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겠죠. 각자의 지분에 해당되는 개인 투자금이 모여서 펀드가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 운용사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투자처를 물색하게 되고 타겟이 정해지면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투자의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 그 수익에 대한 배분을 파격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는 다른 공모펀드보다는 수익률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 있어서 일부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은근히 인기가 좋은 상품입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사가 사모펀드 이지스 371호라는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삼성 월드타워에 투자했습니다.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던 아파트를 통으로 산 거죠. 그 매매가는 420억이었어요. 이렇게 강남에 있는 20년 정도 된 한 동의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것은 그 아파트의 미래 가치를 본 것이겠죠. 리모델링을 계획해서 완공 후에 각시를 분양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도 덩달아 올라가겠죠. 강남 리모델링의 폭발력은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는 수위에 있습니다. 그만큼 시세 차익이라는 금괴를 찍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자산 운용사가 디벨로퍼 같은 본능을 가지고 강남에 잠재적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사들인 것입니다. 근데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맞물리면서 이 계획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른바 금부 로맨스라고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금융은 부동산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부동산은 금융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사이입니다. 상대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상생, 공생, 필생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 자산 운용사가 그것도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고 투기 세력에 대한 촉각을 예민하게 세워나갈 때 강남, 그것도 삼성동에서 노후된 아파트를 통으로 매각했다는 소식, 그리 환영받을 만한 뉴스가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지스 자산 운용사는 IPO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었어요. IPO는 비상장 기업이 앞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업을 공개하는 과정입니다. 어찌 보면 엄격한 기업 실사를 앞두고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한 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일 정말 어렵습니다. 그만큼 엄격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죠. 이지스 자산운용이 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감한 문제가 터져버렸으니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도 난감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론이 좋지 않게 돌아가면서 결국 이지스 자산운용사는 삼성 월드타워 리모델링 계획을 바로 철회해버렸어요. 예상보다 굉장히 빠른 결정이 내려진 것을 보면 결국 기업 상장 절차의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지스 자산운용은 삼성 월드타워를 이른 시일 내에 전부 매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강남 삼성동 월드타워가 일반에게 매각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사다난한 히스토리를 가진 삼성 월드타워가 일반에게 매각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각 방법은 일반 감정원을 통한 청약 시스템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말씀드린 대로 온비드를 통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온비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흔히 공매라고 하죠. 경매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 절차가 경매라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진행하는 경매가 공매입니다. 공매 방식으로 일반 청약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청약 통장 필요 없습니다. 청약 통장 없이 누구나 보증금 10%를 쏠 수 있는 현금 동원력이 되신다면 온비드에 접속하셔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1인당 1개 호실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 전산 추첨입니다. 또한 가격 경쟁을 통해서 높은 가격에 베팅한 사람이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전산 추첨을 통해서 당첨된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청약 추첨에서 낙방이 되면 보증금은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 현금 동원력만 내신다면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평형대에는 5구 타입이 12가구, 84.2 타입이 4가구, 84.7 타입이 8가구, 83.7 타입이 4가구, 총 28가구입니다. 대체적인 가격은 5구 타입이 8억 2,360만원에서 9억 1,520만원입니다. 84 타입이 11억 7,990만원에서 13억 7,080만원 정도 됩니다. 9억에는 대출 40%, 9억 초과는 대출 20% 정도가 나오겠죠. 삼성 월드타워는 7호선 강남구청역과 가깝습니다. 그리고 강남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입지도 강남인데다가 주변 개발 호재도 겹쳐 있어요. 현대차, 신사옥, 영동대로 지화라는 개발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시세와는 약 5억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변에 1998년에 입주한 2개 동으로 이루어진 한솔 아파트의 경우 그 시세가 16억에서 17억 정도가 됩니다. 삼성 월드타워 84 타입이 11억 정도 된다면 시세 차익이 대략 6억에서 7억 정도 되겠네요. 일단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당첨만 된다면 굉장한 행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딸랑 한계동 아파트라는 핸디캡이 있지만 강남 삼성동이라는 입지만 생각한다면 전매 제한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 아파트 수요는 꾸준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당첨되기만 하면야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자금 문제입니다. 공매 형식이라 보증금 10%를 내고 나머지 중도금 잔금은 한꺼번에 12월 22일까지 내셔야 됩니다. 이거 부담이죠. 그러니 현금 동원력이 되시는 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듯 합니다. 물론 대출 가능합니다. 9억 이하는 40%, 9억 초과는 20%. 근데 8억 정도를 자력으로 마련하기에는 저마다 느끼는 압박감은 다를 거라 생각하지만 일단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평형을 들여다보면 5구 타입이 방이 딱 한 개, 원룸 타입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그래도 전매 제한 없기 때문에 시세 차익 보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신중히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 무조건 2년 실거주 하셔야 돼요. 그러니 전매 제한 없다고 무턱대고 엑셀 밟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2년은 전세 못 놓고 전매도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84 타입 어떨까요? 84 타입은 방 2개, 욕실 2개입니다. 그나마 좀 낫네요. 그래도 4인 가족 기준이라면 많이 아쉬운 평형입니다. 그래서 꼼꼼히 따져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실수요만을 원한다면 아무리 강남, 삼성동이라도 일단 사는 것이 불편할 수 있는데 생활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나 조금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생활 만족도란 내 집의 안락함도 맞지만 내 집의 가치도 상승하는 것이 최고의 만족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평형대가 척박해 보입니다. 그러나 가치 상승이 그 척박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것에 의미를 두신 분이라면 나름 도전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동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그래서 2년 실거주 요건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굳이 무주택자만 청약 도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근데 강남구청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내서 허락을 받아야 되죠. 내가 왜 이 집을 사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가 거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온비드 공매 홈피로 들어가셔서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공매이기 때문에 보증금 10% 내셔야 자격 요건이 구비가 됩니다. 그리고 13일날 낙찰자 추첨에 들어가고 당첨이 결정이 됩니다. 당첨이 되신 분들 곧바로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명시된 해당 구청, 그러니까 강남구청에 가셔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문서가 없으면 당첨이 돼도 꽝입니다. 이번 삼성 월드타워를 통해서 내 집 마련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도 큰 수확이라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도전하실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오매불망 청약에만 목매는 것도 패착이 될 수가 있어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서울의 신축 아파트에 못지않은 가치를 가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불시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늘 촉각을 세우시고 그 촉으로 그 행운을 거머쥘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삼성동 월드타워는 첫째, 공매 방식으로 청약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청약 통장 필요 없습니다. 대출 가능합니다. 1주택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둘째,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허가서를 받아야만 낙찰되어도 내 소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자금 동원력이 있어야 됩니다. 10% 계약금 내고 자격 요건 갖추면 12월 22일까지 나머지 잔금을 내셔야 돼요.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